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오늘의 이 현실을 걱정하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애국 시민,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며 대통령의 책무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국민 통합,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에 4년을 넘기는 이 순간에 그는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있는 청와대, 그 청와대에는 지금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좌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외피를 입은 옷을 입은 가짜 허수아비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라고 하는 홍위병 같은 열렬 지지자와 그리고 북경에 그리고 평양에 머리를 조아리는 종북 주사파 친중 핵심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지난 4년 동안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임기 하루라도 더 이상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고 허수아비 시대를 끝장내지 않으면 일각이 지나갈수록 우리 조국은 더욱 파멸의 궁지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통탄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 문재인 씨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일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 임기를 채워주고 그리고 물러난 뒤에도 내가 앞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처럼 깜방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골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깜방에 가지 않는 방어벽을 칠 것인가 오로지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공수처를 만들었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법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법을 위헌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공수처를 발족시켰으니까 그 공수처는 유령기관이고 하루빨리 국회가 공수처법을 폐지해서 공수처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현재 이 국회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야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야당과 판사, 검사를 그 칼날 위에 세워서 권력 실세, 자기의 재임 중 퇴임 후에도 그를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쇠창살에 완전히 가두어 놓고 추미애가 지난 1년 동안 그의 손발을 다 제거해버렸고 이번에 새로 들어선 박범계가 남아있는 그나마 윤 총장의 손발을 완전히 묶을 지금 태세에 들어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과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그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주일에 연가를 내고 사라졌어요. 내일 모레 그가 복귀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으나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저히 저항하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무례한 일을 계속하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강경파들이 강경 친문 세력들이 어떤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자, 검찰은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주요한 수사 3급 이상 공직자 수사를 전부 공수처가 갖고 갔고 그리고 4급 이하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넘겨줬고 그나마 약간 남아있던 6대 범죄 수사 이것마저도 특별 수사처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공수처 외에 특별수사처를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실세들 가운데는 황운하 그리고 최강욱, 그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가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사태에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런 자들이 보복적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인배 짓을 하고 양아치 수준의 의식을 가진 자를 임명해가지고 이번에 사법파동이 일어나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절대로 너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는 밀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 그 자리를 지켜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그 재판을 흐리게 하고 무죄를 유도하게 하는데 김명수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검찰을 황폐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고 중대수사처를 만들고 김명수를 앞세워서 그의 남은 임기 그리고 퇴임 후에도 그의 안전, 사법적 안전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두고 볼 일이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민심에 대해서 천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낮,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게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무슨 수로 하든지 간에 서울시장 자리는 꼭 지켜야 되겠고 부산시장 자리도 차지해야 되겠다. 이 가덕도 신공항 그걸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삽질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항이 준공되려고 그러면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김해 공항이 가덕 공항보다는 훨씬 우수하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최첨단 진단가의 의견을 듣고 김해 공항으로 확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자리를 노려가지고 이런 무리한 일을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는 4차 재난금을 지금 뿌리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대상과 범위를 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차 재난금 전 국민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선물 주듯이 돈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금년에 이 정부의 이 국가 부채가 100조로 추산되고 있고 이 정권 들어서고 부채가 약 1000조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부채입니다. 지금 재난복지금을 퍼붓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도와주는 것, 저는 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산다 그러면 다행한 일인데 국채를 발행해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돈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뭘 담보로? 국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담보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돈을 꾸어가지고 그 돈을 담보를 제공한 우리들에게 나눠주는데 고마울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걸 선거를 앞두고 작년 4.15 선거 때도 일률적으로 뿌린 그 돈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서 결국 우리의 보정채무로 돌아올 그 돈을 나눠줬다고 해서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게 동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 도리가 절대로 아니지요. 일자리가 금년 1분기에 들어와서 아주 현저히 줄었다. 100만 개 이상이 줄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비상명령을 내렸는데 1분기 중에 1분기라는 게 공교롭게도 3월 말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3월 말까지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66%가 월 27만 원짜리 알바 수준의 일자리입니다. 이걸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것도 6개월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통계를 잡을 때 일자리가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통계의 기준으로 이런 알바성 일자리도 그 통계에 집어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간사한 일입니까? 이 알바성 일자리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지난 이 정권은 4년 동안 철저하게 반기업 정책을 폈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주어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정당하게 취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득으로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세금으로 부족하니까 국민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일자리, 이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이 정권은 친기업 정책은 저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기업이 전부 해외로 떠나도록 만들어놨어. 지금 국내외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허수아비 정권, 허수아비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임기 이대로 가다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게 자기들이 그 자리를 보존하는데 실패를 했다 이러면 남은 임기 겁을 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 또 어떤 무리한 일을 하는지, 어떤 폭압적인 일을 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이 허수아비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허수아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제는 야당입니다. 104석을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이 국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들의 퇴로를 막고, 그래야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정권의 이중대로 전락하고 누구 말 맞다나 말 잘 듣는 푸들, 강아지 새끼로, 그래야 정권의 퇴로를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권 야당에도 희망을 걸 수 없다. 결국은 국민인 우리다.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다. 국민인 우리가 결국은 나서야 한다. 제가 불길한 상상입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 3월달 선거 끝날 때까지 광화문을 그때까지 폐쇄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집회는 절대로 막겠다 하는 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 코로나가 아니고 광화문이 열려있다고 한다면,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까지 광화문에 집회가 없었다고 친다면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내일 오후 3시에 광화문에 모이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재작년 10월 3일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우리가 여기서 모이자 이러면 300만 명이 모일 것이고, 그날로 이 정권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종언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0만 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복궁 뒤 청와대 길로 해서 사람이 꽉 들이쳐서 청와대 담장에 이르는데도 뒤로 계속 사람이 밀어붙이면 사람의 이 힘으로 그냥 버티고 서 있는데도 밀려가지고 청와대 담장이 우수숙 무너지고, 그리고 본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관저 담장이 무너지면 그들은 도망을 가야죠. 대통령하고 집으로 가서 깜빵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코로나를 핑계를 갖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르치든지 간에 이 광화문을 장악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화문을 뚫어야 합니다. 뭐로? 민심을, 그래야 전심을 움직여 하늘을 움직여서 하늘이 노하게 해가지고 이 광화문에 그래도 옆으로 그 전국 반방곡곡에 뒷골목도 있고 농로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 민심이라는 이 폭발적인 힘을 청와대 쪽으로 쏘아서, 그래야 그들이 대경실색하고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대 민심을, 천심을 움직이고 천심이 민심을 움직이는 이런 일을 헌법상 제1기관에 우리들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3월 1일이 1차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날인데, 그날 우리가 총동원해가지고 이 허수아비 정권, 허수아비 대통령 종식을 기하는 날로 삼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고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